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단편적이지만 때때로 상당히 길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하에는 그런 이야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창작 공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건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었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도시 괴담의 중심에 있었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고 오면 진짜 배짱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집은 1970년대 중반에 지어진 오래된 양옥집이었다. 처음에는 부유한 가정이 살았다고 하나 어느 순간 갑작스런 가문 전체의 실종 이후로 빈 집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실종 사건 이후 누구도 그 집에 정착하지 못했다. 몇몇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왔으나 한 달을 버틴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바로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와 문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때문이라고 했다. 그전부터 괴담을 좋아하던 나와 친구들은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손에 쥐고 우리는 집의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 방치된 탓에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삐걱거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샹들리에 가천장에서 위태롭게 내려와 있었다. 시계는 12시에서 멈춘 듯 고요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헐벗은 벽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벽지 전체를 훑고 지나간 듯 벽지는 찢기고 잔뜩 긁혀 있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다. 그때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가 시야에 스쳤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사람이 아닌 존재였다. 집이 발하는 이상한 기운과 오싹한 소리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손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집 안에서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했으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낯선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황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소녀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반투명했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형성한 단어는 명확해 보였다. 도와줘. 그 순간 짓눌릴 듯한 갑갑함과 얼어붙는 공포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우리는 압도되고 말았다. 어느새 집안에 있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더니 소녀에게로 향했다. 소녀는 슬픔 어린 눈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점차 사라졌다. 우리의 의식은 혼란스러웠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이 집에 붙들린 채로 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플래시가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없이 손을 더듬어 결국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밤의 차가운 바람은 해방감을 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팔을 마주잡고 멀리 달아났다. 그 일 이후로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포는 오랜 시간 우리의 꿈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고 우리는 결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했다. 오래전 실종된 가족의 이야기가 그 소녀를 통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우리는 아무 답도 찾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 비밀을 밝히려는 용기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단지 인터넷을 통해 흔히 전해지는 공포 이야기의 한 예로 쓴 창작물입니다. 공포 이야기는 종종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경계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이야기 장르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저녁 대학생인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도 없고 조용한 거리가 그의 귀에 쓸쓸히 스며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외곽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편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기분 나쁘게 고요했다. 민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걷던 중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또다시 그 불길한 느낌이 그를 휘감았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던 중 민수는 순간적으로 시야 구석에 뭔가 어른거리는 것을 포착했다.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자 그곳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는데 그것은 어두운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몸이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빠르게 주변을 확인한 뒤 발걸음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의 발소리 뒤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분명 누군가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워 뒤를 돌아보려다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서 아무렇게나 뛰기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확인하고 안정을 찾기로 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익숙한 소리들이 그를 안도하게 만들었다. 그는 편의점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밖을 주시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민수는 편의점을 나서 다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길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는 참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온몸에 땀이 흘렀다. 이번에는 주위를 둘러볼 새도 없이 달려갔다. 드디어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보였다. 그는 전력 질주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버튼을 누르자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 서둘러 탑승하여 문이 닫힐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무언가가 스치듯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언제 그러했냐는 듯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그는 긴장이 풀렸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마 피로가 극에 달한 탓에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그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본 순간 민수는 용서할 수 없는 공포에 휘말렸다. 창문 너머로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은 아까 보았던 그 어두운 형체. 그 형체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민수는 황급히 커튼을 쳤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그날 밤 한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이후로도 항상 그 형체가 그의 주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느낌에 시달렸고 어느새 그는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두렵기만 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자신을 뒤쫓아온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형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빌라. 이 빌라는 80년대에 지어진 뒤로 지금까지도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이 빌라엔 흔적처럼 남아있어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주인을 자주 바꾸던 302호는 특히 더 유명했는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달을 넘기는 일이 드물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방을 찾던 중 가격이 저렴한 302호가 있어 주저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귀신이라도 나오는 거 아냐? 라고 하곤 했는데 정작 본인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 한두 달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민지는 바쁜 대학 생활에 지쳐 집에서 오로지 잠만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민지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작스럽게 추위가 느껴져 눈을 떴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선 민지는 긴가민가한 기분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뒤져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민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다가도 점점 그 소리가 또렷해지는 듯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나가, 여기 내 자리야. 보는 것마다 생각나고 귀에 맴돌았다. 어느 날은 샤워를 마친 뒤 거울을 보니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비친 것 같았다. 순간 정신이 확 들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또 한 번은 새벽에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든 민지가 누군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걸 꿈결에 느꼈다. 그때 휴대폰 알람이 울리며 깼는데 꿈속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민지는 이런 일을 친구에게 털어놨지만 친구는 단지 피로 때문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을 해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집안의 물건이 자기 멋대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책이 떨어진다든지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든지. 그때마다 민지는 302호의 전주인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그곳에서 누군가가 실종됐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민지는 견딜 수 없어서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밤 민지는 짐을 다 싸고 한층 아래에 살던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이웃은 친절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 전에 살던 사람 얘기 들었죠? 그 친구도 사실 항상 그런 걸 느꼈대요. 여기엔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결국 수소문 끝에 그 친구 가족이 꼴이라도 찾아보겠다며 땅을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으스스하죠.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정신을 차리자 알 수 없는 공간에 있었다.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민지를 에워쌌다. 그곳엔 실루엣만 보이는 사람들이 민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형체 중 하나가 분명히 말했다. 내 집에서 나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을 때 민지는 그대로 쓰러져 있던 자신의 방에서 정신을 차렸다. 시간은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민지의 귀에 낮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마. 그 뒤로 민지는 결코 그 빌라 근처에 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친구들은 민지에게 그 빌라가 철거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302호가 철거되는 대신 그 소리에 대한 공포도 그 비밀도 땅속 깊이 사라져갔다는 것을.